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갈아넣은 압축된 지옥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새벽 3시에 고요한 공기를 마시며 나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오직 회사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내 청춘과 건강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시선들까지 모조리 희생해가며 일에 매몰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은 짙은 그늘로 물들어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커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 손끝은 늘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머릿속은 다음 분기 실적과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완벽을 좇으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 회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룬 성공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지 못한 친구들, 언제나 나를 걱정하던 가족들의 지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온 것인가? 깊은 자괴감과 함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다. 아니, 살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나는 긴 고민 끝에 이사회를 소집했고 내 인생 처음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바로 5년 만의 안식년 선언이었다. 임원진들이 앉아있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가웠다. 나의 갑작스러운 안식년 선언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회의실은 금세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내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회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내 오른팔이자 수년 동안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켜온 기획실장 민우였다. 민우는 입사 초기부터 내 밑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성공시켰다. 내가 밤을 새울 때면 언제나 그도 내 자리 옆을 지켰고 내가 지시하는 까다롭고 세부적인 업무들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표님이 계시지 않아도 제가 이 회사를 제 몸처럼 지키겠습니다. 그가 그동안 내게 보여준 수많은 헌신과 충성스러운 태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게 민우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민우야, 내가 없는 동안 이 회사를 부탁한다. 임시 대표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해. 내가 아니라면 이 무거운 자리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 내 말에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곧이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 극적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격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를 이토록 믿어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일궈놓으신 이 회사의 가치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테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하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뜨거운 충정과 슬픔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그 진심 어린 눈물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안도감과 함께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역시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는 홀로 가벼운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평일 낮의 밝은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비록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았지만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하지만 내가 건물을 떠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마침내 문이 닫히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민우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우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회의실 대리석 바닥을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미소가 조용히 걸려 있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 나에게 허락된 안식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날들이었다. 주말도 없이 불을 밝히던 집무실, 모니터 화면의 차가운 불빛, 그리고 피로에 지쳐 마시던 식어버린 커피향까지. 그 모든 지독한 긴장감에서 드디어 벗어나 마주한 일상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달콤했다. 나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었고 내 인생의 방향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는 당연히 내 오른팔이자 가장 신임하던 민우의 손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을 터였다. 그날 아침 공원 테라스 카페에서 부드러운 라테 한 잔을 주문하고 여유롭게 바람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 평화가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에 불과한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도진씨? 정말 도진씨 맞아요? 귓가를 스치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과거 우리 기획팀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다가 몇 년 전 돌연 유학길에 올랐던 옛 동료 지수씨가 서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테라스 한켠의 빈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오랜 회포를 풀며 안부를 주고받던 대화는 자연스럽게 내가 떠난 이후의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다. 내가 민우가 워낙 유능하고 꼼꼼해서 회사가 내 손을 떠났을 때보다 더 안정적일 겁니다라며 웃어 보였을 때 지수 씨는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도진 씨, 아직도 그렇게 몰리셨어요? 민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지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방 속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녀의 눈빛이 저토록 흔들리는 것인가? 지난 5년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탑이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믿었던 부하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던 민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이면에서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걸 열어보면 아마 도진 씨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알 건 알아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지수 씨의 떨리는 손가락이 서류 봉투를 살짝 밀어내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한 심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믿기 힘든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 서류 속에는 민우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획안을 통째로 들고 업계 최대 경쟁사인 넥스트코어의 임원과 은밀하게 만나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민우의 얼굴은 내가 알던 충실한 부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뒤통수에 서늘한 비수를 겨누는 냉혹한 배신자의 얼굴 그 자체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쥐고 있는 손바닥에서 한기마저 느껴졌다. 민우의 그 눈물, 그 굵은 눈물방울은 완벽한 연기였다. 내가 안식년을 떠나던 날 사내 로비에서 내 두 손을 꼭 잡고 대표님 푹 쉬고 돌아오십시오. 회사는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 배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당장이라도 회사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민우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숨을 깊게 내쉬며 충동을 억눌렀다. 화는 폭력이나 고성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일구어낸 이 거대한 성을 하룻강아지 같은 민우 따위에게 이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당장 사장실로 쳐들어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저쪽은 이미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고 법무팀과 주요 임원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포섭해둔 상태일 터였다. 지금 무작정 부딪히면 나는 영영 영토를 잃은 왕이 되고 만다. 고요하게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모든 판을 뒤엎어야 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만들어두었던 본사 직원들조차 존재를 잘 모르는 보안 계정과 임시 출입증 카드가 그곳에 있었다. 완벽주의라는 지독한 강박이 나를 괴롭히던 시절 혹시 모를 내부 비리를 잡기 위해 만들어둔 시스템이 이토록 잔인하게 나를 겨누게 될 줄이야. 쓴 웃음이 입가를 스쳤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민우가 경쟁사인 제이콥스 코퍼레이션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접촉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AI 알고리즘 소스코드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명백한 꼬리를 잡아야 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 민우를 세우고 그가 가장 탐내던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것만이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야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본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비원들의 순찰 교대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둔 덕분에 출입구의 보안 센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었다. 그 탑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은밀한 잠입자가 되어 내 회사의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15층 기획실 앞에 멈추어 섰다. 철컥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낮에는 수많은 직원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지금은 짙은 어둠과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내 옛 집무실이 있던 복도를 지나 기획실 내부의 메인 서버실 쪽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비상용 마스터키 카드가 작동하여 서버실의 두꺼운 철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서버실 안은 수십 대의 대형 컴퓨터가 뿜어내는 푸른빛과 펜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가장 구석에 있는 관리자용 터미널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지는 익숙한 키보드였다. 손가락 끝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내 사내 전용 관리자 계정을 입력했다. 화면에 로딩바가 뜨며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민우의 비리를 입증할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결제 문서 로그를 다운로드하려던 그때였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핏빛처럼 붉은 경고창으로 물들었다. ACCSSDNIED 계정이 영구 차단되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시스템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당황하여 엔터키를 연타했지만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하자 사내 전용 메신저와 인트라넷을 비롯해 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가 일괄 변경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누군가 내가 접속한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내가 이 계정을 쓸 것이라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소름 끼치게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방이 가로막힌 서버실 안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민우는 내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다. 5년 동안 내가 쌓아올린 성벽이 내 손으로 직접 쥐어준 칼자루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의 눈이 멀어 날뛰기엔 나는 너무 오래 비즈니스 정글의 생리를 겪어온 사람이었다. 민우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한 이상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교하고 냉혹한 반격의 포석이었다. 나는 옛 부하 직원들을 은밀하게 접촉하기 위해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외곽의 한적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혹시 모를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과거 개발팀의 핵심이었던 팀장 지훈이었다. 그는 민우의 체제 아래서 원치 않는 좌천을 당해 회사를 떠난 참이었다. 선배님, 아니, 대표님, 설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깊게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회사를 너무 믿었어. 그리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도 미안하다. 지금 회사 내부 사정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만지작거렸다. 카페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빗줄기를 따라 무겁게 흘러내렸다. 내 심장도 그 물방울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표님이 안식년에 들어가신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민우 실장은 본격적으로 판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자는 단순히 회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 흔적을 지워? 그렇습니다. 대표님과 가까웠던 핵심 인재들, 연구개발의 주축이었던 팀장들, 재무와 기획에서 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들까지 이유 없는 인사발령과 감사를 빌로드 삼아 전부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전부 민우 자신의 대학 동문들이나 과거 경쟁사에 있던 라인 사람들로 채워 넣었어요. 지금 본사에 남아서 핵심 결재선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민우의 수족들입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민우는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빼돌린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5년 동안 내가 다져놓은 회사의 뿌리 깊은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일 세력을 심어놓았던 것이다. 내가 회사를 비운 사이 성벽 안쪽의 문은 이미 완전히 닫혀버린 셈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배님. 민우는 이미 외부 경쟁사와 비밀리에 지분 수합과 기술 이전 계약의 초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회사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뒤에 대표님이 돌아오시더라도 회사는 이미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그자는 단순한 횡령 수준이 아니라 아예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작정이에요. 지훈의 손덜덜 떨리는 손끝을 보며 나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었다. 분노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그 파도를 깊은 심의 속으로 억지로 눌러담았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준 이 정보가 나한테는 무엇보다 큰 무기야. 절대 이 만남은 비밀로 해줘. 내가 반드시 그자의 목을 내 손으로 칠 테니까. 카페를 나와 나는 곧바로 본사 건물 근처로 향했다. 대놓고 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내게는 아직 과거의 기억과 인맥들이 남아있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은 수십 년간 회사를 키워온 나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 비상통로를 통해 나는 내가 쓰던 옛 대표실이 있는 층으로 잠입했다. 건물 안은 묘한 기괴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내가 떠났을 때와 인테리어는 비슷했지만 공기 중의 냄새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 민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대표실 부속 비서실 앞을 지나치려던 그때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야근을 하는 직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청소 시간인가. 경계심을 품은 채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던 나의 눈에 비서실 구석에 놓인 대형 철제 쓰레기통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문서 파쇄기로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급하게 구겨져 버려진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이상한 직감에 홀린 듯 다가가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위에 구겨져 있던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들었다.
희미한 비상등 아래 드러난 문장의 서체와 도장을 보는 순간 내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민우가 내 최종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사내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가짜 횡령 증거 조작 계획서의 초안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그날 아침, 사내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내리쬐는 가을 햇살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고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임원들의 수군거림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파동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단상 위, 예전에 내가 앉던 그 자리에는 이제 민우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옅게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은 묘하게도 과거의 나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과거에는 저렇게 오만하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가 하는 씁쓸한 자조가 슴슴하게 피어올랐지만 지금은 감회에 젖어 있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정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매끄럽고도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의 음성은 회의실 구석구석을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단순히 회사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처형대라는 사실을 숨기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전임 대표인 도진님은 장기 안식년 및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경영 공백 상태를 길게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사는 중대한 기로에 섰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임원들은 민우의 발언에 눈치를 보며 깊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민우가 심어놓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에 이 부당한 주주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각본대로 짜인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민우는 서류 봉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본 임시대표 권한대행은 정관 제42조에 의거하여 현 도진 대표의 해임안 및 영구제명권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곧 민우의 승리를 뜻하는 축포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며 쾌락에 찬 빛이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함께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은밀하게 수집해온 모든 진실이 담긴 두툼한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대리인들과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적인 증거들이 정확한 시점에 맞춰 사내 전산망과 주주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 투표는 무효입니다. 대리인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갈라놓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정없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화면 위에는 그동안 민우가 경쟁사와 손을 잡고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자산을 빼돌린 상세한 자금 흐름, 그리고 주주들을 기만하기 위해 조작했던 회계장부의 원본 데이터가 낱낱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요하게 갈아온 칼날이 드디어 정확한 심장을 향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자신의 손에 쥔 태블릿을 거칠게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아까까지 민우에게 고개를 숙이던 임원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완벽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가 갈리는 듯 턱을 굳혔고 핏발선 눈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판을 뒤엎고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각, 주주총회 직전의 긴박한 공기 속에서 내 스마트폰 화면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나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도진 선배, 여기까지입니다. 애썼어요. 그 문자가 전송된 직후 내가 민우에게 보냈던 모든 연락처와 비상 연락망은 단번에 차단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모든 회선이 끊어지며 화면 위에는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문구만 깜빡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락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열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의 문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와 땀을 갈아 넣어 키운 회사였다.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세운 빌딩,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 안에서 지금 나를 추방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최종막을 올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회의장은 이미 민우의 주도하에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단상 위에는 임시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민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승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동안 나를 지지하던 척하며 뒤로는 그의 비위를 맞추던 임원들이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 그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의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대표인 도진 씨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공백기로 인해 우리 회사가 입은 손실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도진 씨의 영구제명 및 지분박탈 안건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완벽한 시나리오의 결말을 확신하고 있었다. 주주석에 앉은 이들 중 몇몇은 민우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회의장 안은 잠시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단상과 주주석 사이의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잠시 투표를 멈추는 게 좋겠군요. 낮고 묵직한 내 목소리가 장내를 가로질렀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설마 하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이내 당황스러움을 감추듯 거칠게 마이크를 잡았다. 도진 선배? 아니, 도진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이 사회에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보안팀, 당장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겉으로는 여유를 가장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사내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내 양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듯 강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 내 발로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누구를 끌어낸다는 겁니까, 민우 씨? 내 목소리에 실린 서늘한 기운에 보안 요원들도 멈칫하며 주춤거렸다. 회의장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석에 앉아있던 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이를 악물며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미 당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서 나가서 당신의 무능을 탓하며 자숙이나 하세요. 주주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은 전부 허위입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투표를 서둘러 주십시오. 민우는 다급하게 주주들을 선동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면이 벗겨질 것 같은 극도의 불안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탈 소재의 USB를 꺼내들어 그들에게 똑똑히 보였다. 그 안에는 그가 경쟁사와 손잡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증거, 장부를 조작한 흔적, 그리고 내 뒤통수를 치기 위해 벌인 모든 악행의 녹취와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단상 중앙에 위치한 대형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컨트롤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우가 사색이 되어 달려오는 것을 눈으로 무시한 채 USB를 메인 단자에 꽂아 넣었다. 스크린에 불이 켜지며 화면이 번쩍였다. 민우야, 이제 그만 가면을 벗지 그래? 회의장 안은 한순간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분노와 배신감이 서늘하게 배어 있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아니 도진 선배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걸 선배님이 가장 잘 아시면서 왜 갑자기 이런 모함과 음해를 주주들 앞에서 하시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뻔뻔하게도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주변 임원들과 주주들 사이에서도 술렁이는 기운이 퍼져나갔다. 정말 민우가 누명을 쓴 것인가? 설마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자켓 안쪽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 내가 그렇게 찾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지. 봉투에서 흘러나온 서류들은 고스란히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화면에는 민우가 지난 몇 달 동안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핵심 임원들과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 전문, 그리고 회사 명의의 자산이 우회 경로를 통해 0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내역들이 낱낱이 박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민우가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 소스코드를 몰래 다운로드한 접속 기록의 IP 주소와 그가 자택 주차장에서 경쟁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고화질 CCTV 캡처 사진까지 완벽하게 타이밍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사진 속 민우의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화면을 본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을 외치며 연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벽하게 사면 초가에 빠진 한 마리의 짐승처럼 두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됐습니다. 다 날조된 자료라고요.
민우는 악을 쓰며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그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제압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범죄 행각은 내가 안식년 동안 고요하게 쌓아올린 철저한 반격의 판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경멸과 분노가 섞인 시선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열리며 현장 연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화상회의 화면에 비상비치가 켜졌다. 화면 너머에는 이번 일의 또 다른 공범이자 민우가 가장 믿고 있던 동아줄인 경쟁사 넥서스테크의 대표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민우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화면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다. 대표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꾸민... 하지만 경쟁사 대표는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고 매몰찬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민우 실장이라는 분과 공식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계약이나 부정한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스카우트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뿐이며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한마디는 민우를 향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동아줄인 줄 알았던 상대마저 자신을 철저히 손절하는 발언을 던지며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민우는 멍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쥐어짜던 서류들이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고 그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팽팽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은 민우를 내려다보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나 쾌감보다는 너무나 길고 지루했던 악몽의 끝을 마주한 듯한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허무함도 잠시 법적 대리인들과 감사팀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지난 수개월 동안 저지른 배임과 횡령, 그리고 경쟁사와의 불법 유착 정황이 담긴 방대한 증거 자료들은 즉시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었고 겉으로는 완벽한 권력을 누리던 민우의 성체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시직함 뒤에 숨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동료들의 노고를 짓밟았던 그의 말로는 비참하고 철저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최고 경영자 자리로 복귀하여 회사의 엉클어진 시스템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우의 독단적인 인사로 인해 상처받고 쫓겨났던 핵심 인재들을 하나둘씩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거에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오직 일의 성과와 효율성만을 좇으며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독단이 결국 민우 같은 기회주의자가 파고들 틈을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대표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옛 팀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내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기만 했던 내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만 가보게라며 차갑게 돌아서거나 실적부터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그리고 함께 버텨준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재정은 신속하게 정상화되었고 프로젝트는 원래의 궤도를 찾아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밤새워 모니터 앞에 매달리거나 완벽주의라는 이름 아래 직원들을 쥐어짜지 않아도 회사는 스스로 굴러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근길 건물 로비를 나서며 올려다본 밤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유를 느끼지 못했던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 대신 묘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통장과 마음의 빈자리는 이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동료애와 삶의 여유로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공포와 배신의 계절이 지나고 마침내 사내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가에 서서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멈춰섰다. 십수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며 쥐고자 악썼던 그 수많은 권력과 성공의 파편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쩐지 한 줌 모래처럼 부질없게만 느껴졌다. 민우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던 회사는 이제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고 모든 비리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승리자라 치켜세웠고 언론은 위기를 극복한 전설적인 경영인의 귀환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그와 달랐다. 거대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차가운 주식 장부나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하게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삶의 온도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오늘 결제할 서류들을 건네며 말했다. 대표님, 오전 일정은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나였다면 당장 밀린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뛰어갔을 테지만 지금의 나는 발걸음을 옮겨 사옥 로비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웃음소리가 유독 싱그럽게 다가왔다. 나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진심 어린 눈인사를 건넸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꼭대기에 오르는 것보다 함께 숨쉬며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던 바로 그 순간 책상 서랍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있던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수첩은 내가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일기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낯설 만큼 패기 넘치던 젊은 날의 내 글씨체가 눈에 박혔다. 성공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 질문 아래에 적힌 빈칸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손에 쥔 권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마주한 지금, 나는 과연 완전히 구원받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욕망의 미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일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따금 서늘하게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하게 모든 판을 뒤엎으시겠습니까?